지경이 관계가 다종 다양하니까 그 관계를 크게 9면 하나의 근본 원리가 9개로 적용되는 게 구경입니다. 1이 체욕, 그 다음에 9가 용입니다. 체용의 문제에서요. 과연 이를 이제 뭘로 명명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이 체고 9가 용이라고요? 예. 범사 예즉 입하고 범사 예즉 입하고 불예즉 폐하나니 불예즉 폐하나니 언전정즉 불겁하고 언전정즉 불급하고 사전정즉 불곤하고 사전정즉 불곤하고 행전정즉 불구하고 행전정즉 불구하고 도전정즉 불궁이니라. 도전정즉 불궁이라. 무릇 일은 무릇 일은 미리하면 성립되고 미리하면 성립되고 미리하지 않으면 폐해진다. 미리하지 않으면 폐해진다. 말을 미리 정하면 이게 겁자가 넘어질 겁이거든요. 넘어질 겁자. 발이 합쳐져 버렸잖아요.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두 개가 이렇게 되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겁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을 미리 정하면 곤란에 빠지지 않고 일을 미리 정하면 곤란에 빠지지 않고 행동을 미리 정하면 이게 허물고자입니다. 허물이 없고 병들 행동을 미리 정하면 허물이 없고 도를 미리 정하면 궁하지 않다. 도를 미리 정하면 궁하지 않다. 무슨 일을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돼버리겠죠. 근데 학이지진이나 고니지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대로 인식이 되고 실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미리 일이 나타나나 그러면 그 일의 원리와 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렇게 미리 체와 용을 원리와 현상 이것을 미리 해놓고 하냐 그러면 일이 성립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원리와 현상도 모르는데 미리 하지 않고 그냥 하면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불리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면 계획을 세워서 하면 성립되고 즉흥적으로 하면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실패하나니. 그렇다면 이 사에 뭐가 해당되겠는가? 이 사에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할 때는 뭔 말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이 사태의 체화용이 뭔가, 어떻게 말할 건가, 이게 딱 정해지냐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이 사안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냐 그러면 서로 간에 이치에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설득할 수도 없고 둘이 논란이 붙기가 십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이 미리 체화용을 인식한 다음에 상대까지 거기에다가 나와 상대의 관계까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조리 있게 순서대로 나가냐 그러면 아주 원만무효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일이 나왔네요. 우리 인간이 말로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 처리를 통해서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 처리할 때 아하 이것의 체화용을 미리 정해놓고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미리 정해놓은 계획을 짜놓는다면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미리 채용을 잘 정해놨다 할지라도 내 생각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 대처하지 못할 경우도 많거든요. 세워놨다 할지라도. 근데 세워놓지 않으냐 그러면
생이지지가 아닌 입장에서는 낭패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또 일 중에는 행동도 됩니다. 내가 뭘 할까 미리 큰 계획을 짜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계획, 그 다음에 일상적인 구체적인 소목들을 정해놓냐 그러면 이렇게 큰 잘못이 있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계획적인 행동, 일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도입니다. 이 현상의 원리, 그 도를 내가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그게 전정입니다. 천인의 변화와 원리를 내가 미리 터득하고 있으면 도전정. 그러냐 그러면 어떤 사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태가 은, 사, 행이겠죠. 그때마다 체화용을 그 다음에 나와 상대를 염두에 두고서 시중해 나가기 때문에 궁하는 일이 없고 늘 궁한다 할지라도 궁죽통으로 잘 대체를 해 나갈 수 있답니다. 근데 도는 이제 형이상학적이라 제일 나중에 했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를 터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면 은사행이 이제 미리 잘 정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미리가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나쁘겠습니까? 미리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한 측면만 보고 아하 원사행 도 이런 것은 내가 미리미리 앞으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떤 측면이 안 좋은 게 발생하겠습니까? 예, 융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미리 계획한 나의 계획이 도하고 엉뚱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도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 의지와 감정에 의한, 욕망에 의한 그런 계획이냐 그러면 큰일입니다. 이걸 이제 제일 염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도에 합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너무 논어에도 뭐냐면 공자님은 의필고악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지필한다. 이해하냐 그러면 반드시 의도성을 띠게 되고 필 그러면 그걸 변경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기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고집하게 되고 놈이 뭐라 하냐 그러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그리고 의필고악가 그냥 생겨버려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미리 계획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니까 이런 말이 의미가 있어요. 뭐냐 중하근기들한테. 그렇지만 이게 폐단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이 으뜸입니다. 시중은 미리 정해놓지 않아도 그 상황을 만나냐 그러면 거기서 익혀졌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대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문장들은 계속 어디에 걸려있냐면 중하근기에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특히 이 중하근기들을 이렇게 본연의 세계로 이끌어줘야 되니까 이분들의 그 상황을 읽어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밑에 사람들도 그걸 본받아서 옳게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지만 이 예에는 반드시 크나큰 폐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크나큰 폐해를 없앨 수 있는 예가 있어요. 이 예자에 그게 뭐냐면 주역에 보면 내지 얘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리 하냐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내 생각으로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뇌지 4개라고 주역이 있는데 위에는 사진뇌가 있고 밑에는 털건지가 있는데 이 2개를 바꿔가지고 미리 예, 그 다음에 기쁠래 즐거워할 예자를 듭니다. 저기 기쁠래 즐거워할 예를 듭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지금 땅을 뚫고서 우리가 치는 형상이 뇌지입니다. 우리가 소양을 막론하고 하느님의 전력입니다. 우리가 육천에서 했을 때 그 하느님이라는 게 생명천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쳐야만이 만물이 소생합니다. 겨울에는 우레가 안 칩니다. 정상적으로요. 우레가 치기는 치지만 미약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느끼기에는. 봄이 되냐 그러면 봄, 여름 이때 우레성이 그냥 우르렁팡팡해서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만물이 소생해서 쭉쭉 자랍니다. 윤기에 갇혀있던 양 기운이 지표를 뚫고 올라오면서 소리를 내면 모든 존재들이 아 봄이 왔나 보구나. 그래서 쑥쑥 나옵니다. 바로 생명의 기쁨입니다. 탄생의 기쁨. 저게 뇌지입니다. 저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지 인위적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저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허심. 내 의지와 생각과 감정으로서 사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마음을 딱 비워버리면 우리의 본래의 천병지성의 그 본성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나의 그 세 가지 마음이 하냐 그러면 본성이 쉬어버려요. 무슨 말? 물론 그 마음은 제일 처음에는 본성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일으킨 다음에 다시 이것을 쉬어줘야 다시 본성이 또 이렇게 대상을 인식해서 실천할 텐데 안 쉬냐 그러면 본성을 이것들이 덮어버려요. 그러면 대상을 만나면 이것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것이 작용을 해버립니다. 이게 제대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이것을 딱 치우면 다시 본성이 준비하고 있다가 대상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 나옵니까? 바로 그냥 이것이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중이 가능합니다. 이걸 저에게서 이제 허위대물이라고도 그랬거든요. 허위대물. 주역에서 그 택산함께라는 게 있는데 택산함께라는 것은 만남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그때 이 함으로 만나라고 했거든요. 다함, 느낄 함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심이 빠져있어요. 마음심이 붙어있는 것 같이 말했던 세 가지 마음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은 본래의 본성으로 느끼는 것은 이 함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만날 때 뭘로 배나 이 허로 수인하라 허로 사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했거든요. 삼심을 가지고서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삼심을 비워버리면 아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본성이 작동한대요. 이 허수입니다. 근데 왜 인이라고 특징했는가? 이 물이라고 해버리면 좋을 것을 우리는 대부분 사람하고 사니까 물 중에서 사람으로 한 걸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장자에서는 허위대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텅 비우고서 대상을 기다릴 때죠. 삼심의 특징은 뭐냐? 대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상이 안 왔는데 내가 미리 가가지고 대상을
미리 예자는 이러쿵 저러쿵 미리 해버린 거거든요. 오지도 않았어요. 이미 지나 또 가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안 온 거 붙들어 오고 지나간 거 또 못 가게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건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기다릴 때라 하니까 수동적인 측면만 강조한 게 아니라 동시라는 측면을, 그 다음에 삼심이 작용하지 않고 본심이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동적인 표현을 대를 썼을 뿐이지 실제로는 동시입니다. 삼심은 가서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본심은 뭐 잡고 뭐 과거 것을 또 잡거나 미래 것을 잡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대상이 오면 동시입니다. 근데 그걸 대라고 씁니다. 거울에 딱 보냐 그러면 거울이 뭐 우리가 비춰주라고 거울이 우리한테 그런 요구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딱 가냐 그러면 그 순간 영상이 있는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게 허위 대물입니다. 근데 대자가 저게 굉장히 멋진 표현이거든요. 허위 대물. 이게 결코 수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인 측면은 삼심이 수동적이고, 본심은 동시다발로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대물이라고 해요. 공명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공명. 진인사 대천명에 대해 의미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대천명. 천명을 기다린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인위적인 측면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진해버렸기 때문에 인위적인 측면이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기대감은 조금 있거든요. 대에는. 여기에는 허위 대물했을 때는 그리 기대감이 완전히 없어요. 같은 용어에도 조금 다릅니다. 저 뇌지액계로 예를 하면 좋고, 너무 무계획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예를 세우면 좋긴 하지만, 내식에 삼심으로 예를 세워버리면 폐해도 크다. 그래서 진정한 예는 저는 뇌지액계의 허심이 가지고 대상을 만나는 것이 탁월합니다. 그게 군자의 시중이었습니다. 허심으로 늘 산 사람이 군자였고, 그런 사람은 대상이 뭐냐 그러면 상황에 맞게 파악하고 실천이 나가니까 그게 시중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사니까 도, 그 다음에 사행 이렇게 됐네요. 구조가요. 우리가 일체라는 게 마음으로 인식하고 말로 표출하고 몸으로 행동해 나가니까요. 4개를 3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주 문장이 좋습니다.